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전세계 리튬 공급망에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전세계 1위 배터리 공급업체인 중국의 CATL이 중국 내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CATL의 리튬 광석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UBS에서도 CATL이 10일 이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리튬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 킬로그램당 580위안, 하나로는 약 11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후로 전기차 캐즘과 리튬 공급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공급은 늘어난 반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현재 가치는 킬로그램당 69.5위안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로 약 13,000원까지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가격이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양극재, 전구체 등 2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 전반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가가 대변해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전기차의 판매가 늘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 리튬 공급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생산 원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리튬 공급 최대처인 중국, 그것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이춘 공장에서 리튬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니 관련 기업들의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춘 공장은 연산 20만 톤 규모로 대형 리튬 공장에 속하는데요. CATL은 2022년 4월에 8억 6,500만 위안으로 리튬 광산 채굴권을 취득했고 1공장을 지난해 완공을 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한 지 1년여 만에 무기한 조업 중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감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 광산의 생산 단가는 톤당 89,000위안으로 UBS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2024년 7월 이후 8만 위안대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7만 위안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이죠. UBS는 이춘 광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한 달에 5,000에서 6,000톤의 탄산 리튬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탄산 리튬 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UBS는 이번 가동 중단으로 탄산 리튬의 가격이 10일에서 23% 정도 상승할 여력이 발생한다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이 킬로그램당 70위안 정도니까 77위안에서 87위안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 중국의 최대 배터리 기업인 리튬 감산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는 리튬 가격이 정말 찐 바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CATL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리튬 공급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5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율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반해 미국 시장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리튬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가 예상되는 만큼 리튬 가격이 이제는 좀 더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죠. 1조 8,454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의 수요 감소와 리튬 가격 하락 등 여러가지 악재가 질비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수주라서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제조사와 계약기간 등은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계약액은 지난해 포스코 퓨처엠 매출의 38.8% 규모라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배터리 제조사들도 신규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 증설을 미루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은 정말로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도 2차전지 원자재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활발히 모색 중인데요. 전기차 캐즘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수요도 줄어든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모습 역시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김준영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 총괄은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달러를 조금 넘는 지금이 새로운 광산이나 염호를 잡을 절호의 타이밍이라면서 칠레 염호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에서 또 새로운 광산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또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될 테고, 포스코홀딩스는 광산부터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고, 양극재와 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까지 활발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확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되는 내년 2025년부터 실적 향상과 주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투자자분들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총 231GWh로 시장 규모로는 26.3빌리언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14.7%로 2위, 삼성 SDI가 7.1%로 4위, 그리고 SK온이 4.3%로 5위를 기록하면서 3사 모두 탑5에는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CATL은 31.6%의 이 매출액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켰고, BYD는 11.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출하량 기준으로는 중국의 CATL이 35.9%, BYD가 16.5%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K배터리는 LG엔솔이 12.1%로 3위, 삼성 SDI가 4.3%로 5위, 그리고 SK온이 3.5%로 7위에 오르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19.9%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업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배터리 3사를 모두 합쳐도 19.9%의 점유율밖에 안 되는데, CATL은 혼자서 35.9%나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BYD도 매출액에서는 3위였지만 이 출하량 기준으로는 LG엔솔을 제치고 2위까지 차지를 했는데요. 역시 중국 시장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이 물량 공세와 가격 공세까지 이어가면서 이 점유율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7위 밑으로는 이 파나소닉의 각형 배터리를 맡고 있는 PPES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중국 업체들인데요. 13위를 차지한 이번에 배터리 화재 이슈가 됐던 파라시스도 보이고 말이죠. 매출액과 출하량 기준의 탑10 업체 비중은 각각 83.5%와 90.4%로 상위권 업체들의 확실한 시장 점유율을 알 수가 있고요.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탑5 안에서 결정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이 이미 말을 해주고 있죠.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의 캐즘 현상과 배터리 재고 과잉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2차전지 시장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에 반해 중국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진출 속도도 높이면서 성장을 빠르게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다수의 완성차 업체가 저가의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안정된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른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럽과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의 점유율과 실적도 점차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 생산이 시작되니까요. 여러가지 세제 혜택과 함께 빠른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성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